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울 이문초등학교 수석교사 이진희입니다.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전천후로 수업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수학, 과학 중심 스팀 수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어교과의 한 학기 하는 권 읽기 활동으로 적합한 생쥐와 고래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 4학년군 국어, 도덕, 과학, 교과, 교육과정을 함께 보고 재구성했는데요. 수준을 조금 달리하면 고학년에게도 또 저학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생쥐와 고래는 제가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가득 들어있는 재미있는 그림책이에요. 생쥐와 고래는 사는 곳이 일단 다르죠. 그리고 덩치도 굉장히 다르고요. 내용에 나오지만 잘할 수 있는 것과 잘 못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목숨을 나누는 그런 아주 소중한 친구가 됐죠. 아이들에게 그런 교훈? 이런 걸 좀 주기도 하고 싶었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과학 쪽에서는 이 생쥐와 고래를 가지고 PSG를 이용해서 열쇠고리 만들기라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생쥐와 고래라는 테마를 생각했습니다. 관련 교과와 성취 기준을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국어, 도덕, 과학을 왔어요. 그래서 국어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듣고 말한다. 그리고 문학에서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걸 좀 가지고 왔고요. 도덕에서는 친구의 중요함을 알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라는 제가 원하는 딱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고요. 과학에서는 물질의 성질 단원에 들어있는 두 개의 성취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들을 비교하여 물체의 기능과 물질의 성질을 관련 지을 수 있다. 이거하고 여러 가지 물질을 선택하여 다양한 물체를 설계하고 장단점을 토의할 수 있다. 이렇게 총 5개의 성취 기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학습 주제는 2시간 또는 3시간으로 잡았을 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첫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일단 그림책을 들려줘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의 조건을 생각해 본 이 두 가지를 학습 주제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그림책의 내용을 생각하며 열쇠고리 만들기 요거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학습 목표는 선생님이 들려주는 그림책 이야기를 잘 듣고 진정한 친구의 조건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학습 목표가 친구의 마음이 담긴 열쇠고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알아볼게요. 먼저 아이들에게 들려줄 도서 생쥐와 고래가 필요하고요. 그 열쇠고리 만들 그 PSG, 그리고 전기 오븐, 그리고 펀치, 가위, 고리줄, 이렇게 이런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PSG는 요즘에 슈링클즈라고 해서 흰색과 투명한 색을 이렇게 합한 반투명한 이런 용지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전기 오븐, 미니 오븐인데 요거는 뭐 여러 그 쇼핑몰에서 2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준비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펀치는 10펀치, 19펀치이긴 한데 아일렛 펀치라는 걸 팔더라고요. 요거가 좋은 게 이렇게 구멍이 보여서 돌아가면서 구멍을 좀 뚫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열쇠고리에서는 그 구멍의 크기가 조금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일렛 펀치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고리줄은 군번줄 아시죠? 그걸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수업하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왜 생쥐와 고래 이야기를 골랐을까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게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 들으면서 진정한 친구란 어떤 건가? 어떤 조건이 있을까?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네, 이게 제가 고른 책의 겉표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건 굉장히 작은 책이에요. 생쥐와 고래라고. 윌리엄 스타이크라는 사람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는데 똑같은 책이 아모스와 보리스라는 제목으로 좀 큰 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고르지 않은 이유는 번역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이 우리말은 아다르고 어다르고 약간의 그 번역 차이가 감동을 조금 이 책이 조금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책을 넘겨가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림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림책을 가지고 읽어주는 그 부분은 어떻게 따로 PPT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이 책을 이제 이렇게 도서실에 가면 다 있더라고요. 워낙 좋은 책이라서 도서실에서 가지고 오셔서 직접 읽어주면서 하시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겠죠. 네, 생쥐 아모스가 바다를 동경하는 장면이에요. 바다로 탐험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배를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 만든 배 안에 구급함 또 식료품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배가 잘못됐을 때 수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도 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읽었던 부분이 뭐냐면 낮에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밤에는 바다에 대한 공부를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이들한테 그 굉장히 강조해서 읽어줍니다. 아모스의 항해가 시작되었고요. 커다란 풍랑도 헤치고 이제 수천 킬로미터를 이제 여행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 아이들보다 제가 더 좋아했던 장면인데요. 밤하늘도 좀 근사하고 그 밤하늘을 헤엄치는 고래가 물 위로 나타났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가판 위에 누워서 별밤을 감상하고 있다가 커다란 파도에 이제 바다에 떨어지는 장면이죠. 순식간에 배를 잃어버리고 비도 만나게 돼요. 며칠 동안 떠 있으면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조금 읽어줄 때 아모스가 불쌍하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생쥐 아모스가 고래 보리스를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이렇게 뭐가 커다란 게 부르쑥 올라오잖아요. 둘이는 이제 통성명을 마치고 보리스가 고맙게도 아모스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해요. 힘들었던 아모스가 보리스의 넓적한 등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만 보리스가 아모스가 등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고 없이 잠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 아모스가 물에 빠지게 된 거죠. 다시 보리스가 이제 아모스를 구출해서 등 위에 태웠는데 처음에 아모스가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러다가 보리스가 나의 생명을 구해준 고마운 은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화를 접고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죠. 그 사건을 계기로 둘은 이제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좋았어요. 드디어 이제 아모스의 집 근처에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아모스가 떠나면서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죠.
도와줄 일이 생기면 언제든 돕겠다는 그 아모스의 말을 듣고 보리스가 돌아서면서 씩 웃죠. 그러면서 참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세월이 많이 흘러 둘 다 어른이 되었는데 어느 날 태풍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제 보리스가 음, 떠밀려 내려오게 되죠. 태풍의 피해가 얼마나 심한가 알아보려고 내려왔던 아모스가 이제 바닷가에 떠밀려 와서 이렇게 힘없이 누워 있는 보리스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 보리스를 구해주려고 막 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가장 울컥했던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보리스가 죽음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햇볕이 쪼이니까 피부가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죠. 옛날에 그 아모스가 바다에 빠졌을 때 생각했던 그 죽음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저는 처음 읽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사는 곳이 서로 반대가 놓이게 해서 서로 죽어야 하는 그런 걸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모스가 코끼리 두 마리를 데리고 왔네요. 그래서 코끼리의 도움을 받은 보리스는 다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첫 차시를 나에게 생쥐 아모스나 고래 보리스와 같은 그런 친구가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진정한 친구는 무엇일까? 이거까지 같이 했는데요. 여기까지 수업을 했는데 음, 학교에서는 또는 온라인 수업으로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까지만 첫 차시로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 점이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2차시에도 따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의 조건 같은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거나, 어, 내가 어떤 친구에게, 우리 반의 어떤 친구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아요. 1차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2차시에 다시 만나요, 선생님.